손매남 박사의 뇌정신건강.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매남 목사님과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고 있는데요.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명절 지났습니다. 예. 새해도 강건하시죠? 벌써 그렇게 한 달이 돼서 또 구정이 다가왔군요. 네, 예. 구정도 지나가고 예. 이제 더 이상 뭐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결심하신 건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삶으로 예, 예. 살아내셔야 됩니다. 예. 네.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 것은요, 후성유전학이라는 이야기인데, 먼저 이 후성이라는 것은 뭐 선천성이 아니고 뒤에 만들어진다는 것 같고, 근데 유전학이라는 것은 원래 선천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두 단어가 좀 충돌하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앞에 이제 후성이라는 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 몸에 어떤 병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그 유전자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우리가. 그래서 선대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런 유전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후성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접하잖아요. 네. 그런 환경. 내가 날마다 오늘 또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먹는 음식 있잖아요. 음식도 이제 비만 음식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우리 환경적 요인이 유전자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유전자는 한번 오면 그냥 결정돼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유전자를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우리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그 유전자 자체를 변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환경, 그러니까 음식도 몸에 좋은 음식, 네. 예, 그리고 생각도 건전한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후성 유전학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뇌 정신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 정신 건강, 뇌의 발달이나 발현되는 것도 역시 이 후성 유전학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우리 환경, 이것이 바로 유전자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좀 더 이제 어려운 얘기로 한다면은 우리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DNA의 염기 서열의 변화도 없이 환경적인 요인이 유전자를 조절에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아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병이라든가 이런 병에, 특히 이제 우울증이죠.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왜 어떤 같은 쌍둥이인데 어떤 아이는 우울증에 걸리고 어떻게 안 걸리냐? 그 말이 안 되잖아. 일란성 쌍이생아의 경우에.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후성 유전학으로서 이제 우리 문제를 갖다 풀 수가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후천적인 환경이나 경험이. 환경을 어떻게 하고 또 생각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특히 또 우리 여성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여성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것에 취약한가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더 빨리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병리적인 것을 설명하는 데 후성 유전학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 연구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까? 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40년대 영국의 유전학자 와딩턴이 유전학이라는 하는 단어에다가 그 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오늘 우리가 다 풀어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든가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후성 유전학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박사님은 상담계의 아주 그 권위자이시고 실제로 상담과 관련된 제자들을 많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예. 임상도 많이 하시고. 예. 그러면 이 후성 유전학이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신 이런 것과 그 사람의 어떤 정신병리학적인 어려움
예. 관여가 많이 되나요? 네, 이건 눈에 보통 이제 3, 4대는요. 그냥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가정에서 자살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살을 하면은 왜냐하면 인간은 다 어떤 그 유전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우리가 암 세포가 누구에게나 있듯이 유전자의 특징이 내재다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우울증이 걸릴 확률도 다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겨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고 또 아니면 치료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후손 유전학을 왜 우리가 이렇게 꼭 알아야 되느냐? 병에 걸려 있다든가 아니면 특히 정신적 외상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정신적 외상 하면은 뭐 이렇게 그 큰 사건 이후에 충격을 받고 뭐 자녀가 뭐 사망을 했다든가 그러면 엄마가 식음을 전폐하고 또 이제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곤란을 느끼잖아요. 정신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모든 영향을 느끼면은 그 대해서 그걸 끝내버려야지 이제 치료를 받아서 완전하지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박사님 우리가 외부로 드러나는 외상이 있잖아요. 예. 뭐 어디가 깨진다든지 부러진다든지 뭐 찢어졌다든지 이런 건 다 치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깨지고 부러지고 찢어진 거는 우리가 그냥 깊이 가지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그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적인 외상을 받아도 그 외상을 그 대에 내가 지금 걸렸으면 내 대에 이것을 끝내줘야지. 치료를 받아야지. 예, 치료를 받지 않고 놔두면은 그 다음 세대 3, 4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나타납니다. 후성 유전학이 예. 거기서 발현이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아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가면서 치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이렇게 환경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우리가 상처를 또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뇌 안에 전부 다 그 영향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실제요. 이건 뭐 실험을 다 해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엄마하고 이렇게 아이하고 이렇게 강제로 분리를 시켜놨더니만 그때 그 분리된 것이 메신저 RNA를 통해서 난자와 정자를 통해서 3, 4대 때까지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외상을 받는다든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그 대에 바로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아니면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성 유전학도 이제 우리가 상담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후성 유전학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외상처럼 이 우리에 있는 정신적인 외상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후성 유전학적으로는 다른 후대까지 유전으로 인자로 넘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적 학대를 받잖아요. 네. 성적 학대를 받는 사람들 다 실험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성적 학대를 받으면은 그 면역계나 스트레스 반응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자폐아 출산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여성들은 희생자지만 문제는 그들이 받은 성적 학대가 유해한 생각, 우리가 그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좋게 하지 않죠. 성적 학대를 받았으니까 네. 유해한 생각이라든가 스트레스로 이어져 가지고 다음 세대로 악의 영향을 미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 1년에 2차례 정도씩 무료 세미나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17년 되셨다고요? 예. 지금 31차인데요. 네. 이번에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우리 경기대학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네. 1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내일을 알면 치유가 보인다 이렇게 세미나 주제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한 것이니 우리 세미나 할 때 다 그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럼 이번에는 뇌 가소성 있잖아요. 네. 우리 청취자들이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은 오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그래서 뇌 가소성의 기능에서부터 후성 유전학까지
치유의 원리를 우리가 가르쳐 주니까 아마 이 청취자들께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뇌는 바뀔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게 뇌 가소성이고요. 예, 예. 후성 유전학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스트레스나 외상이 있을 때 그것을 치유려 하지 않으면 그대로 전달된다. 유전된다. 3, 4대까지는 우리가 전달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우리가 그런 성경이 이게 이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과학이라고 후성 유전학을 신과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증거를 다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미나 제가 잠시 한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1시부터 4시까지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니까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유료 세미나면 뭐 안내를 예. 할 수가 없는데 예. 무료 세미나니까 방송 듣는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 이 뇌를 알면 치유가 보인다. 가소성과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상담해 보시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상담 심리라든가 네. 자녀를 키우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가 1544-7509번이네요. 무료 전화 1544-7509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다음 주에 세미나 잘 하시고요. 그 다음 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면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